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 스레드를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프로세스 개념을 공부할 때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장점은 그 멀티 프로그래밍 혹은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I/O 요청 때 블락을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함으로써 CPU의 유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시스템 전체의 스루풋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배웠는데, 스레드는 프로세스보다 훨씬 라이트웨이, 더 가벼운 그런 라이트웨이 프로세스 개념이에요. 기존 프로세스는 아무리 우리가 멀티태스킹, 멀티 프로그래밍을 환경에서 그 컴퓨터 시스템의 스루풋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 I/O 요청을 하게 되면 블락하게 되죠. 시스템 콜을 하면서 거기서 프로세스는 기다려야 돼요. 그럼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그 프로세스를 더 진행할 수 없었어. 그렇죠. 블락하고 블록한 상태에 옮기고 메모리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스레드는 그러면 한 프로세스 내에서 프로세스 전체가 블락하는 것을 막고 그 프로세스가 더 계속해서 진행하길 원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I/O 작업을 하는 프린트하는 작업이면 프린트하는 작업을 또 다른 프로세스로 포크해서 걔한테 맡기면 컨커런트하게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프로세스를 한번 크리에이트하면 포크를 하게 되면 기존의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를 독자적으로 갖기 때문에 기존 버추얼 메모리를 다 카피해 오죠. 사실은 바로 카피는 안 일어나고 처음에는 같은 거에서 시작하다가 새로 라이트 할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 대표한 일로 다시 카피가 만들어져요. 듀플리케이트 카피가. 그리고 프로세스를 포크하는 거는 OS 커널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스레드라는 개념은 뭐냐? 한 프로세스에서 어떤 특정 코드가 I/O 요청 같은 거에서 블락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워드 프로세서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코드가 블락하더라도 프린트를 하든지 아니면 메모리 램에 있는 것을 디스크에 세이브 하든지 다른 코드를 계속해서 처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엑셀이나 우리가 아래 한글이 뭐 오토 세이브 하면서 디스크에 세이브 할 때마다 프리즈되고 움직이지 않는다.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할 거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스레드로 만들면 첫 번째 스레드의 장점은 하나의 코드, 하나의 스레드가 시스템 콜, I/O 요청을 해서 블락하더라도 다른 프로세스를 포크해서 그 프로세스가 준비된 상태에 있으면, 메모리에 있으면 걔를 실행함으로써 그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concurrent processing, faster response 이걸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전체 프로세스가 블락되는 일이 없어. 걔가 어떤 코드가 블락되더라도 다른 코드를 스레드 형태로 포크했으면 그 스레드는 우리가 뭐 엑셀이나 아래 한글에서 우리가 타이핑하거나 유저 인터랙션 하는 부분 계속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멀티태스킹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프로세스 전체가 아니라 그걸 잘라서 각 코드 부분로 우리가 concurrent processing,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faster response를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일반 유니 프로세서 환경이고, 멀티코어나 멀티 프로세서에는 각각의 스레드가 다른 코어에서도 실행할 수 있으니까 한 프로그램의 여러 개의 작업들이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겠죠. 패러럴하게. 컨커런트하고 좀 다른 말이죠. 실제로 병렬로 수행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속도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멀티코어나 여기 성능 분석하려면 항상 멀티 스레디드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 가지고 비교해야 돼. 그래야만 성능 비교가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concurrent processing and fast response. 두 번째 parallel processing.
with multi-core or multiprocessor. 세 번째 뭐죠?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프로세스를 포크하는 거는 OS 요청을 하니까 시스템 콜을 해서 커널로 들어가서 커널에서 하니까 오버헤드가 큰데 이 스레드는 유저 레벨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유저 레벨 스레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유저 레벨에서 자기가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레드를 포크하고 스레드 스케줄링도 유저 레벨에서 하고 그러면 커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OS 부담, 왔다 갔다 오버헤드가 전혀 없으니까 속도 측면에서 훨씬 빠르요. 더 가볍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장점을 들자면 스레드의 장점이 뭐가 있죠? 메모리랑 자원은 공유한다. 프로세스 안에 속해 있으니까 한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들은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기존의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시그널이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 프로세스가 준비된 상태에서 스케줄 됐을 때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 딜레이가 상당히 커지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각 스레드별로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는 공유하니까 메모리에 라이트하고 리드하면 돼요. 훨씬 빠르죠, 통신이. 커뮤니케이션도 빠르고 쉐어드 메모리니까 뭐 같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받고 훨씬 빠르겠죠. 그 다음에 자원을 공유하니까 뭐 자원을 굳이 다시 오픈하고 하는 거 없이 기존의 자원을 쓰면 되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온 다음에 처음에 그 스레드를 구현한 거는 커널 레벨이 아니라 유저 레벨에서의 스레드를 구현했어요. 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굳이 스케줄링을 프로세스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스레드 단위로 잘라서 각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스케줄하게 함으로써 어떤 코드가 블럭하면 이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에서 다른 스레드를 크리에이트하면 그 스레드한테 스케줄링을 얘가 시켜주면 되니까 얘는 계속해서 CPU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저 레벨 스레드는 모든 스레드 관리가 어플리케이션, 즉 유저 레벨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된다. 그래서 스레드 라이브러리가 스레드를 크리에이트하는 거, 끝내는 거, 그다음에 스레드 스케줄링, 그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칭, 스레드 간의 스위칭, 그다음에 스레드 간의 메시지 패싱, 뭐 실제로는 메모리를 주고받는 거죠. 이런 모든 거를 다 스레드 유저 레벨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한다. 그래서 실제로 OS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의 올드 패션 OS에서 유저 레벨에서도 우리가 스레드의 장점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유저 레벨 스레드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이 나오는데 이게 현재의 스테이트예요.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두 개가 있고 이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데 실제로는 스레드 2는 실행 중이고 스레드 1은 메모리 준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스테이트 A에서 스테이트 B로 트랜지션은 언제 일어나요? 프로세스 B가 러닝에서 이제 블락 상태로 가는데 만약에 이 스레드 2가 실제로 IO를 요청하는 시스템 콜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시스템 콜이기 때문에 그리고 IO 요청이기 때문에 IO는 다 블락이고 실제로 시스템 콜도 거의 블락 상태로 들어가요. 언제 얘가 자기가 스케줄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IO 요청을 하는 순간 그 프로세스는 러닝 상태에 있는데 유저 레벨에서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니까 라이브러리 입장에서는 얘를 실행 중인 건데 멈춰 있는 거지.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 상태에서. 이해가 돼요? 얘는 유저 레벨이니까. 그래서 얘가 시스템 콜을 하면 실제로는 프로세스는 블락되는 거고 스레드 스케줄링 라이브러리 입장에서는 얘는 아직도 실행 중인 모드에 있는 거고 얘는 레디 상태에 있는 거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행 중이지만 실제로 명령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고 있는 걸로 스레드 라이브러리가 그냥 어슘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상태로 갑니다. 만약에 상태 A에서 이 지금 C 상태로 가는 거는 얘가 실행 중에다가 클락 인터럽트가 걸렸다. 클락 인터럽트가 이제 타임 슬라이스를 완료해서 클락 인터럽트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는 레디 상태로 가지만 실제로 스레드 라이브러리 입장에서는 유저 레벨에서는 라이브러리 입장에서는 계속 실행 중인 거예요. 스레드 2를. 그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간 거죠.
라이브러리에서만 그렇게 느껴진다. 유저 레벨. 그 다음에 여기 상태는 계속 실행 중인데 이 스레드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뭐 스레드 1과 스레드 2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 둘 간의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스레드 2가 뭐 슬립 같은 거를 통해서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자기가 웨이트 상태에 들어가고 블락 상태에 들어가고 스레드 2가 스케줄 돼서 실행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계속 실행 중이지만 스레드 안에서 왔다 갔다 스위칭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이그잼플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유저 레벨 스레드를 구현해서 스레드 라이브를 구현해서 어떤 코드가 스레드의 장점을 어느 정도 살릴 수는 있는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은 스레드 스위칭을 하는 경우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에서 스위칭하는 거니까 뭐 커널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빠르고 그다음에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이제 OS의 차원에서 커널을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OS 자체는 커널을 전혀 스레드를 신경 안 쓰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라이브러리 차원에서 스레드 스케줄링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최적화시킬 수가 있어요. 스케줄링도. 그래서 커널과 독립적으로 동작하니까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뭐 심플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뭐 프라이어티 기반 스케줄링을 할 수도 있어서 만약 스레드 라이브러리가 이 둘을 서포트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테일러해서 스케줄링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유저 레벨 스레드 라이브러리는 기존의 OS랑 무관하게 유저 레벨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기존의 OS, 언더라잉 OS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일부 장점을 이용할 수 있고 굉장히 라이트하다. 커널 레벨의 지원이 필요로 하지 않다. 하지만 얘는 스레드의 완벽한 장점은 다 만족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블락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유저 레벨 스레드가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그 스레드만 블락하는 게 아니라 아까 스레드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블락하게 되면 실제로는 뭐 러닝 상태에 있더라도 실제로는 다 블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컨커런시 시스템 콜을 할 때마다 그런 컨커런시 개념을 잃게 되죠. 이런 거는 가능해. 둘 간에 뭐 기다렸다 뭐 했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왔다 갔다 코드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시스템 콜을 하게 되는 경우는 블락하기 때문에 전체 어플리케이션 전체가 블락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 스레드가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그 스레드만 블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프로세스 내의 모든 스레드가 블락하게 된다. 라이브러리,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 입장에서는 어떤 건 프로세스만 블락하고 있고 뭐 실행 중이고 그 상태가 인디펜던트 하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스레드의 그 장점을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없죠. 전체가 다 블락하니까. 그 다음에 멀티 스레디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 프로세서는 하나의 프로세서에만 할당하니까 실제 멀티 프로세싱의 장점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유저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그 프로세스는 하나의 코어에만 할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스레드의 최대 장점은 다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커널은 이거 약간 뒤바뀌어서 one processor to only one process.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프로세서만 할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실행하는 것은 한 번에 한 스레드밖에 실행할 수 없죠. 그래서 약간
애매하죠.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 스레드의 완벽한 장점을 다 살리려면 OS 입장에서 스레드를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커널 레벨 스레드라고 한다. 커널 레벨 스레드. 그래서 커널 레벨에서 이제 스레드를 지원하면 더 이상 이제 스레드 매니지먼트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OS 커널이 스레드 관리를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를 만들고 싶으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한테 요청해서 스레드를 만들고 스레드 스위칭도 알아서 커널 레벨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프로세스에 비해서는 스레드는 자원이랑 메모리는 공유하니까 기존의 프로세스에 비해서는 훨씬 라이트웨이트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스레드의 4가지 장점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Concurrent Processing, Fast Response, 두 번째 멀티 프로세싱, 세 번째 빠른 스레드 간의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 자원 공유. 스레드 커뮤니케이션 자원 공유. 네 번째가 뭐냐? 스레드 크리에이션이나 뭐 스위칭이 가볍다는 거죠. 커널 레벨이 아니니까.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스레드를 이제 OS 커널 입장에서 서포트하고 스레드를 만들려면 윈도우 요청을 하면 돼요. 요청하면 되는데. 그래서 유저 레벨에서 스레드를 크리에이트 하려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스레드를 크리에이트 하는 거고 실제로 유저 레벨 스레드가 해당하는 커널 레벨 스레드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스레드가 프로세서 스케줄링에 의해서 스케줄링 되는 거고. 내가 말이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한데 잘 따라오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가 이 스레드를 실행하다 얘가 시스템 콜을 해서 블럭하더라도 다른 커널 레벨 스레드가 다 크리에이트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스케줄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컨커런시도 좋고 패러럴 프로세싱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OS 커널 자체도 멀티 스레디드 형태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죠. 그래서 OS 자체도 하나 블럭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또 프로세스를 통해서 컨커런트 프로세싱을 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 레벨을 하니까 더 라이트웨이트해서 효율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내가 좀 설명을 좀 약간 혼동되게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다시 한번 요약하면 유저 레벨 스레드는 OS는 스레드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지원도 안 해주는데 기존에 그냥 OS에 학계에서 이제 이렇게 스레드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런 개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 했더니 OS가 당장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라이브러리적인 측면에서 지원하자 하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유저 레벨 스레드 라이브러리. 그러면 스레드의 생성, 포크, 그다음에 스레드의 컨텍스트 스위칭.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기존의 스레드의 컨텍스트, 레지스터 생태를 세이브하고 리스토어하고도 라이브러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케줄링도 스레드 간의 스케줄링도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유저 레벨 스레드. 유저 레벨 스레드. 그래서 실제로는 뭐 프로세스의 상태하고 스레드의 상태, 스레드 라이브러리가 생성한 상태는 완전히 별개죠. 하지만 뭐 이런 경우처럼 어떤 스레드를 실행하다 이 작업이 둘 간에 코디네이션을 한다. 근데 기존에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뭐 시그널로 메시지 주고받고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됐는데 스레드를 만들어 놓으면 얘가 그냥 스레드 라이브러리 콜에서 얘가 잠깐 웨이트하고 있고 그동안 얘를 실행한 다음에 얘가 얘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는 스레드 라이브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게 유저 레벨에서 하니까 굉장히 라이트웨이트로 빠르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더라도 만약에 얘가 시스템 콜, 어떤 IO 요청을 하거나 블락을 하게 되면 전체 프로세스가 다 블락하니까 이 상태에서는 스테이트가 뭐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프로세스가 블락되어 있는 상태라 콘커런시를 활용할 수 없고 실제로 하나의 프로세스한테는 만약에 OS에서 스레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프로세스한테는 하나의 CPU만 할당되어 있는 상태니까 실제로는 한 스레드만 실행 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러렐 프로세싱도 할 수 없고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예요? 유저 레벨에서 스레드를 크리에이션하고 스케줄링하고 다 해주니까 훨씬 라이트웨이트. 커널 레벨 스레드보다 유저 레벨 스레드가 훨씬 더 가볍고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그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하게 구현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풀 포텐셜은 다 이용 못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커널 레벨로 이제는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OS가 이제 스레드를 생성해 준단 말이에요. 이 스레드는 프로세스랑 다른 거죠. 한 프로세스 내에서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코드들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를 크리에이션 하면은 커널 시스템 콜을 통해서 크리에이트 되고 커널 스레드가 만들어지니까 얘는 패러렐 프로세싱도 가능하고 하나가 블럭되더라도 다른 코드는 계속해서 스케줄을 해줄 수 있죠.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커널로 하게 되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 단점. 커널로 하면 풀 포텐셜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단점이 뭘까? 스위칭? 아까 컨텍스트 스위칭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스케줄링까지 얘가 다 해주니까 얘가 예를 들어 뭐 타임 슬라이스가 있거나 뭔가 하면은 컨텍스트 스위칭, 커널 모드로 들어가서 커널이 얘를 스테이트 세이브하고 리스트해.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커널로 들어가니까 오버헤드가 클 거고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것도 아까 또 단점 뭐라 그랬죠? 스피드? 스피드도 유저 레벨에서 스레드를 크리에이트 하는 거랑 커널에서 스레드를 크리에이트 하는 거랑 비교하면 얘는 OS 시스템 콜을 요청하는 거고 오버헤드가 커널 들어가려면 오버헤드가 훨씬 커요. 그래서 아주 유저 레벨 스레드가 굉장히 라이트하다면 얘는 라이트 정도. 그래서 보통 이 스레드를 다른 말로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하고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얘는 진짜 라이트한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프로세스보다는 라이트하지만 얘에 비해서는 좀 무거운 거죠. 헤비한 거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점은 아까 스레드 스위칭이 이제 유저 레벨에서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레지스터 세이브해도 꼭 옮겨가는 게 아니라 커널이 해주게 돼. 그래서 커널 모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오버헤드가 크고 그래서 유저 레벨 스레드랑 커널 레벨 스레드 사이의 오버헤드의 차이는 on order of magnitude란 말은 뭐죠? 한 10배 이상이다. 2 orders of magnitude 하면 100배 이상이다. 3 orders of magnitude 하면 1000배 이상이다. 대충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널 프로시저를 포크하는 경우에 스레드를 하나 가장 간단한 걸 만들어지는 경우에 유저 레벨에서 하면 이게 아마 마이크로 세컨드 34 마이크로 세컨드 걸리는데 옛날 머신이겠죠. 커널에서 하면 커널 레벨 스레드 라이브 시스템 콜을 통해서 하면은 약 30배 정도 948 마이크로 세컨드. 프로세스를 포크하는 경우는 11,300. 이거보다 다시 10배죠. 이거는 10배 이상 30배. 이거는 한 10배 정도. 그 다음에 두 스레드 간에 시그널 보내고 기다리고 시그널 웨이크업하고 둘 간에 아주 제일 간단한 코디네이션,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 게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하면 37 마이크로 세컨드. 다시 커널 레벨의 그 스레드로 그 시스템 콜을 통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면 이거에 한 10배. 프로세스는 다시 여기에 얘는 한 5배 정도, 한 4배 정도 되나요? 4배, 5배 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스레드 개념이 나온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유저 레벨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레드 매니지먼트를 해서 어느 정도 장점을 이용해 봤는데
그래도 풀 포텐셜을 하려면 커널까지 지원해야 되죠. 근데 커널 하게 되면 오버헤드가 갑자기 한 10배 이상씩 커져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다 하는 거. 유저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 유저 레벨에서 같이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컨커런트 프로세싱이나 패러럴 프로세싱 좀 필요하면 커널로 하는 거. 그게 컨바인드 어프로치예요. 컨바인드 어프로치. 얘는 유저 레벨 스레드 라이브러리하고 그다음에 OS 커널도 스레드를 지원해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스레드 크리에이션은 유저에서 하는 게 가장 간단하니까 스레드 크리에이션은 유저 레벨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스레드를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한 거는 여기서 해주는 거고 실제로 커널로 해서 패럴 프로세싱이나 컨커런트 프로세싱을 필요한 경우 한 스레드가 블럭하면 전체 블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럭되는 스레드는 일로 옮기는 게 낫겠죠. 그런 식으로 유저 레벨 스레드를 커널 레벨 스레드로 매핑 시켜줄 수가 있어요. 컨바인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매핑한다는 게 디파인 하든지 얘는 스레드인데 뭐 커널 레벨의 스레드다 하고 디파인을 해주면 유저 레벨의 스레드가 커널 스레드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개의 유저 레벨 스레드가 같은 수 혹은 적은 수의 커널 레벨 스레드로 매핑된다. 알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둘의 장점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 좀 불편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커널 레벨 스레드로 다시 이렇게 제너레이션 해주면은 둘의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커널 레벨 스레드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커널 레벨 스레딩의 장점, 즉 같은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하나는 유저 레벨에 있고 하나는 커널 레벨로 매핑되어 있으면 얘들끼리는 패럴 프로세싱이 되겠죠. 그래서 패럴 프로세싱의 장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유저 레벨 스레드가 그전에는 시스템 콜을 해서 블락하게 되면 전체가 다 블락했는데 그런 스레드는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스레드들은 커널로 매핑 시켜 놓으면 이제는 한 스레드가 전체를 블락하진 않죠. 그래서 둘의 장점을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설계된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둘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이그젬플이 솔라리스인데 뒤에 이제 솔라리스 이그젬플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근데 실제로 솔라리스 이그젬플은 스레드 크리에이션 여기서 하지만 하나가 다 커널로 1대1로 다 매핑돼요. 약간 제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장점을 조금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책에서는 멀티코어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왜냐? 멀티 스레디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멀티코어에서 실행을 해야 우리가 패럴 프로세싱을 할 수 있어서 그 스레드의 장점을 최대히 살릴 수 있죠. 그래서 멀티코어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 암달슬로 기존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암달의 법칙. 처음 들어보는 사람? 처음 들어보는 사람. 무의 법칙은 다 알죠? 무의 법칙은 다 알 거고 암달의 법칙도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암달의 법칙. 어려운 건 아니고 굉장히 간단해요. 무의 법칙은 뭐죠? 무의 법칙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손. 아무도 없나? 무의 법칙 모르는 사람. 오케이. 그럼 그 옆에 무의 법칙이 뭔가? 그거 봐. 모르면 용감하게 질문해야 돼. 그래서 이 앞에 무의 법칙이 뭐예요? 모르는 사람 많네. 무의 법칙이 뭔가? 일정 주기마다 그게 2배씩 어떤 게 2배씩? 집적되는 양이. 나한테 수업 들었었나? 네. 잘 기억하는 자네 혹시 기억할 거야? 둘은 난 수업 들었던 것 같은데 얼굴이 친숙한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3년에 4배. 맞아. 지금 얘기했듯이 IC 칩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1년 반에 2배, 3년에 4배씩 증가하는 게 무의 법칙이에요. 골든 무어가 인텔의 창업자죠. 여러분한테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인트로에서? 그쵸? 인트로덕션 슬라이드에 보면 무의 법칙 간단히 나올걸? 나오나? 아니면 내가 얘기했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게 무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무의 법칙이고 컴퓨터에서는 컴퓨터의 성능이 1년 만에 2배, 3년에 4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략 3년에 4배면 6년에 몇 배가 돼요? 16배. 그 다음에 9년에는 예? 64배. 맞아요. 9년에 64배. 대충 10년에 100배. 10년에 100배. 20년이면 10,000배. 약 그 정도 보면 돼요. 자, 암달의 법칙은 뭐냐 하면 우리가 멀티코어를 통해서 그 성능적인 장점을 최대하려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스루풋 입장이랑 어플리케이션 성능이랑 스루풋 성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 성능도 전에 우리 컴퓨터 구조 수업에서 한번 다 다뤘지만 스펙이라는 오르가니제이션에서 CPU의 성능을 평가한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왜냐? 어플리케이션마다 성능이 다 다르니까. 내부 구조가 다 다르게 설계해 있어서 AMD랑 인텔 프로세서를 비교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인텔이 빠르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AMD가 빨라요.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AMD는 자기네가 이렇게 더 좋다고 자기네 좋은 걸로 이렇게 선전할 거고 인텔은 인텔 거 가지고 선전할 거라. 그래서 그런 그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펙이라는 그 non-profit organization이 있어요. 스펙, 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Corporation. spec.org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CPU 성능도 하고 뭐 그래픽 성능도 비교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성능, 트랜잭션 성능 이런 거 다 비교하는데 거기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벤치마크를 만들어요. 벤치마크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인데 다 다르니까 PC면은 PC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게 스펙 인티저 벤치마크라는 게 있어요. 정수 연산이 많아서 인티저 벤치마크라고 부르고 거기 한 10개 뭐 14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능을 측정하는 거예요. 서버 성능은 플로팅 포인트 벤치마크라고 그래요. 걔는 부동 소수점 연산이 많아서 플로팅 포인트 벤치마크라고 하고 근데 그 성능을 또 어떻게 비교하느냐? 무조건 실행 시간 가지고 비교하는데 어떤 건 실행 시간이 2시간 걸리고 어떤 거는 1초 걸리면은 2시간 걸리는 거에 빠른 게 무조건 이기겠죠. 웨이트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레퍼런스 머신, 기준이 되는 머신을 이 벤치마크 10개에서 다 측정한 다음에 걔를 1로 두고 새 머신을 여기서 실행 시간을 한 다음에 이 비율, 얘가 1초 걸렸는데 얘는 0.5초면 얘는 2. 레이셔를 다 구할 수 있죠. 스펙 레이셔라고 그래요. 그 레이셔를 구해서 그거의 기하 평균으로 구해요. 그걸로 구하면 90년대 전에 여러분한테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내 집에 있던 PC가 486이었고 학교에 있던 워크스테이션이 스파크스테이션 10이었어요. 가격은 한 10배 이상 학교에 있는 머신이 비싸요. 그 당시에는 그런 워크스테이션들을 사용했는데 왜냐? PC가 unreliable해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며칠간 가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워크스테이션을 샀는데 그 둘의 CPU 성능은 거의 같았어요. 486 66MHz하고 스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서버용 스파크칩이 CPU 성능 거의 같았는데 그런 신뢰성이랑 메모리 뭐 다른 것 때문에 시스템 비용은 스파크스테이션이 10배에서 한 20배 비싸요. 그 정도로 비쌌어요. 알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서버 시장이 다 사라지고 PC 시장으로 대체된 거예요. 여러분 뭐 윈도우 별 문제 없잖아. 그렇죠? 자, 뭐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뭐의 법칙 하다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암달의 법칙은 뭐냐?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올리려면 아까 그 성능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하다가 왔는데 성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능은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컴퓨터에서 실행해서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시간을 재는 거예요. 시간을. 그게 절대적인 성능이야. 그래서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컴퓨터의 성능이 1년에 약 한 60% 정도씩 성능이 발전해 와다가 2002년부터는 세츄레이션 됐어요.
1년에 요즘에 성능이 한 20%도 안 올라가. 굉장히 낮아졌어. 하지만 전체적인 컴퓨터의 성능은 아직도 빨라지겠어. 왜냐? CPU는 하나지만 CPU가 여러 개 들어가서 실제로 여러분의 체감 성능 올라간단 말이에요. 패러럴 프로세싱. 근데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젠 성능의 그 그래프가 많이 기울었죠. 많이 누워졌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성능,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느끼는 체감 성능은 아직도 계속 뭐 무의 법칙 정도로 발전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각각의 요즘의 프로세서는 CPU 칩 안에 여러 개의 CPU가 있고 CPU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서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대개 룰 오브 썸이 칩에 들어가는 그 아까 무의 법칙에 의해서 집적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많아지죠. 많은 수만큼 성능도 같이 비례하는 거예요. 되게. 근데 두 가지 성능은 다르죠. 하나는 싱글 프로그램 성능, 싱글 애플리케이션 성능이고 또 하나는 스루풋이에요. 이건 뭐야? 여러 개의 그 프로세스나 스레드를 실행했을 때 전체 초당 실행하는 명령어의 총수. CPU 수가 많으면 그만큼 실행하는 명령어 수가 많아지니까 성능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 암달솔로는 뭐냐?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놀릴 때 우리가 N개의 프로세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만약에 얘를 실행하려면은 만약에 얘가 그 멀티 스레디드 안 돼 있으면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얘가 싱글 칩 원 CPU, 싱글 칩 A 코어 얘가 하나도 안 빨라. 왜? 하나의 프로세서에는 하나의 스레드만 할당하죠. 하나의 프로세서만 할당하죠. 그러니까 8개 중에서 한 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7개는 무용지물이에요. 스레드를 나눠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오히려 성능이 좀 떨어질 거예요. 왜? 혼자서 쓰면 뭐 메모리도 크고 캐시도 큰데 얘는 나눠 써야 되니까 거기서 쉐어링에 의해서 약간의 인터페어런스가 생기니까. 그쵸? 그래서 프로그램 성능을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패러럴 프로세싱의 성능을 올리려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병렬로 쪼개야 돼. 그래서 걔를 각각 스레드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암달의 법칙이 얘기하는 건 뭐냐?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그렇게 멀티 스레딩을 이용해서 패러럴라이즈 하더라도 모든 걸 패러럴라이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인헤런트 시리얼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루프로 그냥 코드 전체가 루프만 돼 있어서 이거 아주 단순한 연산만 한다. 이터레이션이 뭐 1000만 개다. 그럼 100만 개씩 쪼개가지고 10개 플러스 할당하면 거의 속도가 100배, 10배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그 루프로 패러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코드도 있지만 어떤 코드는 시리얼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걔가 스피드업을 좌우한다는 거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알겠죠? 그게 암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라는 어떤 프랙션인데 전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1로 보면 프로그램 실행 시간을 1 중에 F 프랙션은 N개로 패러라이즈 가능한데 1-F는 인헤런트 시리얼한 거예요. 얘는 뭐 프로세서 수가 100개건 1000개건 많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럼 걔가 전체 스피드업을 좌우한다.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암달의 법칙이에요. 아주 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인사이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10%는 인헤런트 시리얼하고 90%는 패러럴하다. 그리고 코어가 8개 있다. 그러면 원래의 성능이 1이라면 이게 지금 나오나?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원래의 성능을 1로 한다면은 지금 8개의 프로세서인데 패러럴한 포션이 몇 프로라 그랬죠? 0.9죠? 0.9인데 프로세서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8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상적인 경우에. 나머지 0.1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 0.125좀 나오나 여기? 더하기 0.1 네, 1 하면 0.225가 되고 얘가 4. 얼마가 나오겠죠? 5는 안 되고 4는 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약 4.7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수가 8개가 아니라 80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스피드업이 될 것 같은데 시리얼 포션이 좌우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0.125가 아니라 0.0125가 되죠? 사실 0.1하니까 0.1125. 얘가 약 9배가 안 되죠? 8.5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리얼 포션이 전체 패러럴 스피드업을 상당히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시리얼 포션이 있으면 아무리 뭐 멀티코어하고 뭐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돌리는 애플리케이션들 있죠. 걔네들은 뭐예요? 거의 다 패러럴한 거야. 걔네들만 가능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 슈퍼컴퓨터는 CPU가 몇만 개씩 있어요. 몇만 개씩. 이미 90년대 초반에도 인텔이 65,536개, 90년대 중반에 펜티움을 프로를 연결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시리얼 포션 0.1이면 이거 뭐야? 이거 0이 돼도 얘는 뭐야? 맥시멈 10이 안 돼. 알겠죠? 그거를 암달의 법칙이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이거 말고 패러럴 하다 보면 패러럴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루프 같은 거를 뭐 12분으로 나누면 루프 간에 막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워크도 디스트리뷰션 해야 되고 다 계산한 결과를 중간에 또 모아야 되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오버헤드가 들어간다고. 실제로 패러럴 프로세싱 하면 그 프로세서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들어가고 워크로드 디스트리뷰션도 들어가고 캐시 코헤런스라는 거는 각 프로세스마다 캐시가 있는데 얘가 업데이트한 거를 얘도 봐야 되거든. 메모리는 올드 카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주고받고 하든지 기존의 옛날 카피들을 지워버려야 돼. 그게 캐시 코헤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오버헤드 때문에 실제 성능은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그젠플인데 실제로는 10%가 패러를 하다 그러면 이런 오버헤드 때문에 세츄레이션은 코어 수가 한 4개, 프로세서 수가 한 4개, 5개면 피크고 그 이상은 오버헤드가 커져서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진다. 이런 피크점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암달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예요. 알겠죠? 오케이? 질문, 혹시 질문? 인헤런트 시리얼이라는 뜻이 연속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연속으로 해야 되는 게 인히어런트 시리얼이라는 것은 패러렐은 아까 뭐예요? 이렇게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시리얼은 예를 들어 명령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시리얼이고 인히어런트 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by nature 뭐 이런 뜻이에요. 약간 인히어런트 처음 들어봤어요. 많이 쓰는 거 굉장히. 시리얼한 부분이 클수록 더 느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시리얼한 포션이 예를 들어 0.5다. 0.5면 걔는 프로세서가 100만 개 있어도 걔 맥시멈 스피드업은 2배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얼 포션이 많을수록 걔는 실제로 스피드업하기 어렵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자기가 슈퍼컴퓨터를 이제 좀 나도 컴퓨터 전공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슈퍼컴퓨터 돌린다 그러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결국 요즘의 슈퍼컴퓨터는 다 패러럴 프로세싱이에요. 그 코어 수가 많은 거야. 거기 CPU 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CPU가 수만 개씩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슈퍼컴퓨터의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냥 거의 100% 패러럴 한다고 봐야 돼. 웨더 시뮬레이션 뭐 그런 것들 나눠서 그냥 다 하나 전체 하나 비슷한. 오케이? 시리얼한 게 크면은 스피드업이 작아지는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뭐 패러럴 프로세싱의 효과가 별로 없다 이거지. 슈퍼컴퓨터를 쓰고 프로세서 수가 많아져도 별 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암다르 법칙 전 슬라이드에서 유저 레벨 스페이스, 커널 레벨 스페이스 아까 설명하실 때 스레드가 모든 스레드가 다 이제 커널 스페이스로 다 매핑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스레드만 그 자기가 컴바인드 어프로치는 모든 게 하면은 거의 커널 스레딩이랑 같죠. 근데 이거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매핑으로서 너는 일부는 유저 레벨에 남아 있고 일부는 커널로 매핑 시켜주고
유저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건 유저 레벨에서 해주고 커널 특정 스레드만 그 매칭이 유저 레벨에서 그걸 매핑해 줄 수 있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멀티코어가 멀티코어 하면 스루풋은 아까 성능이 두 가지로 했죠. 하나는 싱글 프로그램 퍼포먼스, 또 하나는 스루풋. 스루풋은 시간당 처리되는 명령어의 수. 그럼 코어 수가 많아지면 각 코어에서 독립적으로 처리되니까 다 한 어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 통틀어서 보면 성능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멀티코어로 가게 되면 뭐예요? 실제로 멀티 스레디드 어플리케이션에 이 암달수로의 이 시리얼 포션이 적은 어플리케이션은 좀 득을 보는 거고 성능적인. 하지만 전체적인 체감 성능, 스루풋은 다 좋아지는 거지. 요즘에 시스템 안에 프로세스 같은 게 보통 몇십 개씩 있죠. 근데 스레드 보면 스레드는 더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 체감 성능 많이 좋아지는 건데 이제 싱글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 성능은 아까 얘기했듯이 멀티 스레딩 해야 되고 암다리 법칙에서 시리얼 포션이 작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쪽은 다 데이터베이스 여러 DBM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서버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처리하거든. 트랜잭션으로 처리하는 거고 얘들은 그 뭐 뱅킹 같은데 인터넷 뱅킹 같은데 하면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씩 동시 접속도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 시리얼 포션을 죽이려고. 그래서 Great attention was paid to reduce the serial fraction within hardware. 하드웨어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한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고 OS도 이런 게 적어야 되겠죠. 커널에서도 또 커널도 멀티 스레딩 돼야지 성능이 올라가지. 커널이 싱글 스레드면 커널이 또 바틀렉이 될 거니까. 그다음에 미들웨어라는 게 여러분이 쓴 라이브러리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자체에도 이런 게 많이 돼서 상당한 스피드업을 이룰 수가 있어요. DB 쪽은. 왜냐? 대부분의 DB 쪽 서버 어플리케이션들은 인디펜던트한 트랜잭션 형태로 처리하니까 뭐 FTP, 뭐 HTTP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실제로 오라클의 DSS라는 건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 어플리케이션인데 4-way join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한 오퍼레이션이에요. 테이블 4개를 이 관련된 컬럼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연산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여기 아무도 안 들었죠? 뭐 그런 게 있어. 컴퓨터 전공은 데이터베이스는 전공 필수거야 아마. 네, 석사 토픽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더 발전한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하는 게 요즘 거의 다 데이터 마이닝이고 DB2라는 건 인텔이 아니라 IBM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DB2라고 해요. 오라클이랑 이쪽이 다 DB 쪽이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떻게 돼요? 코어 수가 CPU 수가 유수하게 많아진 스피드업이 거의 60 이게 아이디얼 스피드업인데 오라클 DSS는 거의 따라가고 있고 제일 느린 게 오라클의 애드악 인슈런스 OLTP가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이런 트랜잭션 리모트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이디얼에 가까운 스피드업을 멀티 프로세서에서 구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멀티코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뭐가 있느냐? 패럴 프로세싱의 장점을 이용하려면은 애플리케이션 여기는 뭐예요? 멀티 스레디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아까 멀티코어의 성능 컴퓨터 구조 만약에 여러분이 연구한다고 하면은 멀티 스레디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비교해야 돼. 그래야 성능적인 걸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전체적으로 스몰 넘버 오브 프로세스 몇 개가 있는데 각각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하일리 멀티 스레딩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된 소수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여기 IBM 이게 요즘에 이름이 도미노에서 노츠로 바꿨는데 이게 뭐 캘린더, 메신저,
뭐 주소로 그다음에 이게 그룹웨어 같은 거 있죠. 그 회사에서 그 회사원끼리 뭐 이메일 받고 메신저 주고받고 뭐 데이터 파일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협업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예. 로터스라고 있는 거 처음에 로터스라는 회사에서 개발되었다가 IBM 흡수된 거예요. 억화된 거고. 오라클에 이것도 시베리아 회사에서 만들었다가 오라클로 흡수된 거고 CRM이라는 것도 이 비즈니스용 애플리케이션인데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저 고객 관리하는 무슨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CRM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비즈니스 하면 많이 들어볼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소수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각각의 프로세스가 하일리 멀티스레드 되어 있으니까 이 멀티코어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각각의 스레드들이 각각 코어에서 스케줄을 낼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거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SAP 이게 뭐더라, 뭐 잊어먹는다. 하여튼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각각이 아직 멀티 스레딩을 사용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들이거든. 그래서 그냥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가 여러 개로 구성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그래서 프로세스 입장에서도 각 코어에서 스케줄 낼 수 있죠. 각 프로세서에서.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프로세스 수가 많다. 그러면 멀티코어로 성능을 살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스레드는 없지만 프로세스가 많은 애플리케이션. 얘들도 득을 볼 거고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수의 프로세스로 되어 있지만 각각의 프로세서가 굉장히 멀티 스레딩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도 득을 볼 거고 자바 쪽의 애플리케이션은 자바 버추얼 머신 뭐라 그랬죠? 자바 버추얼 머신이 뭐예요? 싱글 프로세스예요. 근데 그게 멀티 스레딩으로 다 구현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멀티코어 하면 성능이 올라가겠죠. 스레드별로 스케줄 하니까 성능이 좋아질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자바 그 서버들, 버추얼 머신들이 밑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분이 한 번만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클릭하자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윈도우를 하나씩 오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뜰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멀티 인스턴스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실행하면 각각이 다른 프로세서에서 실행될 테니까 성능은 더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는 여러분이 이제 체감을 하려면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이 좀 체감을 해보고 이런 스레드를 구현한 이그젬플로 여기 책에는 항상 이그젬플이 뭐 윈도우도 있고 리눅스, 유닉스, 솔라리스. 솔라리스라는 것은 선. 지금은 오라클로 바뀌었는데 선이라는 옛날 중형 컴퓨터 서버 만드는 회사의 OS. 그래서 우리가 OS의 할아버지를 뭐라 그랬죠? 여러분 운영체제를 배우고 있죠? 운영체제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유닉스. 그 전 거는 올드 OS. 그 전에 우리 히스토리에 배웠던 건 옛날 OS들이고 뭐 타임 쉐어링, 뭐 멀티태스킹 배치 이런 거 배웠었잖아. 옛날 골동품들이고 실제로 얘가 한 60년대 말인가 70년대 초반인가 이때부터 개발됐는데 얘가 현재 모든 운영체제의 조상이에요. 뭐 스마트폰, PC, 아이패드, 뭐 슈퍼컴퓨터 다 마찬가지예요. 슈퍼컴퓨터는 뭘 쓰나? 요즘엔 리눅스를 써요. 리눅스도 얘는 오픈소스의 유닉스거든. 원래 유닉스라는 것은 AT&T의 시스템5 계열이라서 AT&T 버전이 오리지널이고 여기서 이제 다 뭐 파생된 건데 요즘에 윈도우니 iOS니 뭐 모든 OS가 이거의 조상은 따져가면 다 여기서 파생돼서 약간씩 변형된 거예요. 솔라리스는 유닉스 OS 중에서 가장 유명한 커머셜 OS예요. 그래서 유닉스가 그렇게 회사 버전이 있고 그게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학교 버전도 있다 그랬죠.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그 버클리 버전도 있고 솔라리스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 회사에서 만든 자체 유닉스 자체 서버에 들어가는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솔라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 버전마다 내부적인 설계나 기능이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 브랜치가 있다. 솔라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의 스레드 관련된 오브젝트들이 존재한다. 처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로세스가 얘는 노멀 유닉스 프로세스고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유저 레벨의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또 지원을 해요. 그래서 유저 레벨 스레드를 만들 수 있어. 유저 레벨 스레드고 얘는 OS랑 무관한 거죠. 어플리케이션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 유저 레벨 스레드를 커널 스레드로 매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라이드웨이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커널 스레드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유저 레벨 스레드를 커널 스레드로 매핑하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 라이드웨이 프로세스로 디파인 해주면 라이드웨이 프로세스 하나마다 하나의 커널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이런 라이드웨이 프로세스로 매핑된 그런 스레드들은 독립적으로 커널에 의해서 스케줄되고 독립적으로 커널에 의해서 멀티 프로세스 환경에서 병렬로 실행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그 컴바인드 어프로치 유저 레벨에서 생성하고 각각을 라이드웨이 프로세스로 디파인 해놔서 커널 스레드로 매핑해 줄 수 있다. 마지막 이 커널 스레드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건 유저 어플리케이션이고 얘는 OS 자체의 시스템적인 일을 하는 것들을 다시 커널 레벨 스레드로 만든 것을 커널 스레드라고. 얘는 라이드웨이 프로세스랑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지 않은 커널 스레드들이고 얘는 시스템 펑션을 구현하기 위한 스레드들이죠. OS 자체도 멀티 스레딩하면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현된 그런 스레드들을 커널 스레드라고 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형태가 있고 그림적으로 보면 유저 레벨이 있고 라이드웨이 프로세스에서 커널 스레드로 매핑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과거 올드 유닉스처럼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스레드만 사용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유저 레벨 스레드가 되는 거고 걔가 싱글 라이드웨이 프로세스에 매핑돼서 싱글 프로세스랑 똑같은 형태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스레드가 라이드웨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커널에 매핑이 되는 멀티 스레딩 둘 다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유닉스 같은 경우 기존 유닉스에서는 이제 스레드를 서포트하지 않으면 각 프로세스마다 자신의 버추얼 메모리를 갖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도 있고 뭐 파일 그 안에 파일 디스크립터, 시그널 디스패치 테이블은 시그널이라는 게 유저 레벨의 어떤 프로세스 간에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죠.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거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다르게 보면 유저 레벨의 익셉션 핸들링이라고 보면 돼요. 익셉션 핸들링. 그래서 프로세스 간의 통신도 시그널을 통해서 하고 아까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이 예외적인 경우 있죠. 그 경우가 만약에 이 유닉스에서는 시그널을 통해서 유저 레벨에서 그런 것도 원래는 예를 들어 나누기 0 하면 오버플로우잖아요.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 프로세스는 터미네이션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플로팅 포인트 익셉션인데 그 익셉션을 시그널로 해서 원래 디폴트는 그 프로세스는 터미네이션 돼야 되는데 유저 레벨의 핸들러를 만들어서 익셉션을 유저 레벨에서 다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나는 나누기 0 대신에 나누기 0 한 거를 나는 심볼릭하게 걔를 인피니티로 하고 나는 내 가상세계에서 인피니티 더하기 인피니티 이런 연산을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런 거를 시그널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에 대해서는 뒤에 나중에 배울 텐데 디스패치 테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시그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 프로세스 간에 보내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익셉션 같이 올라오는 시그널들이 있죠. 그 시그널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인 핸들링이 시스템의 디폴트로 정해져 있어요. 걔는 뭐 프로세스 터미네이션 시킨다든지 뭐 메모리 덤프 시킨다든지 이런 건데 그거를 유저 레벨의 시그널 핸들러를
자기가 코딩을 해서 인스톨 해놓으면 그걸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 디스패치 테이블은 시스템에 정의된 각 시그널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핸들할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우리가 시그널 디스패치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솔라리스는 보면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이 이제 스레드 컨트롤 블락으로 나와 있어서 아까 프라이어리티니 시그널에 대한 매스크는 뭐냐? 얘는 프로세스별로 내 이 시그널을 인터럽트 디제이를 같이 이 시그널을 내가 디퍼할 수 있어요. 블락할 수도 있고 이네이블 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솔라리스에서는 스레드 단위로 각각의 시그널을 매스크할 수 있어요. 매스크한다는 게 내가 디제이블 시킬 수 있다.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뭐 메모리 맵, 버추얼 메모리는 하나지만 스택은 스레드별로 다 있어야 되죠. 스레드별로 있어야 되고 컨텍스트도 레지스터라고 하는 컨텍스트죠. 그것도 스레드별로 관리해야 되죠. 그런 걸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솔라리스가 그 커널에서 멀티 스레딩을 지원하니까 기존의 유닉스 구조와는 다른 프로세스 스레드 레벨의 그런 프로세스 스레드 컨트롤 블락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요즘에 자네 스택탑 내가 얘기하는 게 좀 졸리긴 하지. 그래서 얘는 솔라리스에서의 스레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스테이트. 자, 여기 스택탑 뭐 나 혼자 하니까 나도 좀 이러겠네. 여기서 실제 러닝에 해당하는 스테이트가 어떤 스테이트일까? 여기 스테이트를 보고 어떤 게 러닝에 해당하는 스테이트 같아요? 우리 전에 배웠을 때 ready, run, 뭐 blocked, 뭐 suspended 뭐 그런 거 배웠잖아. 그렇죠? 어떤 게 실행 중인 거 같아? 온 프로세서. 그래도 이제 깨어난 것 같은데 얼뜻 보면 이게 러닝인 줄 아는데 이거 런 아니죠?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상태 스레드를 만들면 스레드가 바로 런하지 않잖아. 보통 좀 이상한데 근데 막 컨텍스트 스위칭 돼서 얘가 이제 디스패치지. 디스패치 되면 얘가 실행 중인 거고 실행 중인 거에서 프리엠션 되면 이게 레디 상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죠. 얘가 이제 블락 상태로 가는 거예요. 슬립이 블락 상태고 여기 이벤트가 이래서 웨이크업 되면 레디 상태로 가는 거고. 얘는 스탑은 뭐예요? 그 디버깅에서 이 어떤 명령에서 트랩 전에 여러분 배웠죠? 익셉션에서 디버깅에서 어떤 명령에서 스탑하라 그러면 거기서 멈췄다가 다시 여러분 디버거에서 go 하면 다시 런 스테이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엑시 시스템 콜 하면 좀비가 되죠. 좀비가 되고 여기 리프트라는 게 이 좀비들은 바로 이 프로세스도 시스템에서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리프트가 이제 페어런트 스레드 혹은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얘를 하베스팅하는 거예요. 얘를 시체를 걷어주면 이제 날아가도 좋다. 프리는 이제 다 끝난 거야. 프리는 이제 시스템에서 제거되면 바로 없어지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핀드라는 것은 여기 어떤 스레드가 실행하다가 인터럽트가 중간에 걸리면은 거기서 스레드가 다른 코어로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핀드라는 게 그 코어에 그냥 남아 있으라는 거. 고정돼 있어라. 그래서 인터럽트가 서비스 되면 다시 실행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나누고 있다. 오케이. 자, 숙제. 자, 앞으로 그 두 챕터가 어떻게 보면 OS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컨커런시예요. 컨커런시. 컨커런시는 뭐냐?
스레드나 프로세스들이 여기서 거의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들이 컨커런트하게 실행되죠. 실행되면서 프로세스 간에 뭔가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컴퓨터 시장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뮤추얼 익스클루전, 둘 사이에 상호 배제되고 어떤 자원을 억세스할 때는 한 번에 동시에 하게 되면 옛날 프린터 같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한 번에 하나씩만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가 사용할 때는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CPU가 하나 있는 혹은 코어가 하나 있는 유니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우리가 프로세스들 간의 실행은 멀티태스킹 혹은 멀티 프로그래밍에서 실제로 실행이 인터리빙 된다고 그랬죠. 얘가 실행되다가 컨텍스트 스위칭에서 얘가 실행되다가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은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계속 혼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랬죠. 멀티태스킹을 하더라도.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한 스레드 혹은 한 프로세스만 실행 중인 거죠. 그렇죠? 인터리빙 되고.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여러분은 실제 시스템상에서는 유니프로세서라도 멀티프로세서랑 비해비어는 거의 같아요. 컨커런트하게 병렬로 실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런 게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는 이유는 CPU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컨커런트 프로세스 환경에서 프로세스들 간의 상대적인 실행 속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떤 프로세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만들어지면서 얘들이 인터리빙 돼서 실행되는데 걔네들이 어떤 순서로 언제 수행이 바뀌어 실행될지는 굉장히 non-deterministic해요. non-deterministic해요. 알 수가 없어. 왜냐? 걔들의 실제 실행 순서는 OS가 인터럽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시스템에 정의된 인터럽트의 종류, 또 스케줄링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들은 어떤 자원을 요청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프로세스의 실행 속도는 다 달라질 수 있거든. 인터리빙 되는 게. 그렇죠. 중간에 맡겨서 실제로는 거의 컨커런트하게, 패럴하게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고 실제로도 비해비어도 거의 패럴하게 실행된다. 하지만 이렇게 컨커런트하게 실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뮤추얼 익스클루전. 상호 배타적으로 뭔가 실행하게끔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제공해야 돼. 언제 특히 어떤 자원을 억세스할 때는 그 자원을 혼자서만 억세스 사용할 때 혼자서만 사용하도록 보장해 줘야 돼. 뮤추얼 익스클루전. 그 다음에 데드락.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가끔은 프로세스 간에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데드락이 뭐예요? 서로 프로세스가 자원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자기 자원은 갖고 남의 자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큘러 체인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내버려 두면은 나는 프린터 가지고 있고 여기 이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 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서로 기다려 상대방 거를. 자기 건 안 놓고. 그걸 데드락이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제대로 많잖아. 그렇죠? 짝사랑. 나는 얘를 좋아하고 얘는 쟤를 좋아하고 얘는 옛날 짝사랑. 데드락이. 우리 어디 트래픽 교통 신호등에 들어가서 어떤 때 뒤로 못 빠지는데 같이 동시에 들어갈 때 있잖아. 어디 이렇게 길가에서 누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이렇게 리아카나 누가 지나가면 차 둘이 다니다가 한 대밖에 못 가잖아. 그러면 둘 중에 딱 어렴풋이해서 누가 먼저 온 사람이 지나가고 뒤에 온 사람이 참아야 되잖아. 그렇죠? 또 자기가 먼저 와도 뒤에 줄줄이 오고 있으면 걔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둘 다 진입하면 둘 다 뒤로 백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걸 데드락이라고. 프로세스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스타베이션. 어떤 자원을 OS가 이제 스케줄 하는데 뭐 뮤추얼 익스클루전 하고 막 했는데 어떤 경우는 OS가 뭐 돌아가면서 하는데 얘만 소외시키고 나머지 에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얘는 계속해서 기다려. 스타베이션. 다른 말로
무한정 연기, indefinite postponement라고 불러요. indefinite postponement. 그런 것도 실제로 발생한다. 레이스 컨디션은 뭐냐? 얘는 자원은 아니고 자원은 프로세스들 간의 경쟁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거고 레이스 컨디션은 프로세스들 간에 협력하는 거예요. 얘는 콘슈머 프로세스, 얘는 프로듀서 프로세스에서 얘가 뭐 버퍼에다가 여러분 다 더블 버퍼링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야. 여기다 뭘 쓰면 얘가 읽어가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버퍼를 두 프로세스가 공유한단 말이야. 얘가 쓰고 읽고 하는데 잘못해 놓으면 분명히 내가 2번 썼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지워지고 얘가 한 번만 읽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프로그래밍 버그예요. 왜? 그 shared data structure는 critical section이라고 해서 아까 mutual exclusion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진입하도록 보장하도록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레이스 컨디션에 대한 개념 없이 프로그래밍 한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2번 썼는데 한 번은 지워진 결과를 갖게 돼. 그런 레이스 컨디션도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프로세서가 하나일 때 혹은 프로세스가 여러 개일 때도 당연히 발생한다. 그런 레이스 컨디션. 자, 먼저 프로세스 간의 경쟁에 의해서 컴피팅이죠. 경쟁이란 건 뭐야? 자원은 공유하죠. 자원에 대한 경쟁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필요한 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자원의 공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때로 자원의 액세스는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제공하는데 집에 예를 들어 숟갈 젓갈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애가 둘이야. 엄마가 OS야. 밥 먹으면 한 번에 한 사람씩 먹어야 돼. 뭐 어디 호텔에 가거나 그러면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 이제 문제가 없을 수 있어. 뭐 배 안 고프고 뭐는데 어떤 때는 둘이 같이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짓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둘 다 뭐 숟가락 하나밖에 없으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엄마 통제해야 돼. 한 번에 한 사람씩 먹어라. 통제해. 마찬가지. 그래서 비슷한 문제로 다이닝 필로소퍼라고 뒤에 나와. 그래서 철학자들이 스파게티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철학자는 5명인데 테이블에 세트는 4개밖에 준비 안 돼 있어. 동시에 뭐 숟갈 젓갈 하나씩 들어야 되는데 같이 찍으면 하나씩 들고 하나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데드락이 발생을 해요.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뮤추얼 익스클루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아까 저번에 여러분한테 이미 설명을 해서 2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싱글 프린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프린터라는 거 기본적으로 자원은 논시어러블이에요. 대부분이. 프린터는 논시어러블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둘 다 프린터를 사용하도록 둘 다 오픈하고 둘 다 사용하게 하면 프린터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출력이 두 프로세스가 한쪽은 여러분 파워포인트 나오는데 한쪽은 여기서 뭐 유현진 야구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두 경쟁하는 프로세스 사이에 그런 출력들이 인터리빙 됨으로써 원하지 않는 출력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할 때 이런 논시어러블 리소스는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그 자원을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그 영역, 자원을 사용하는 데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 프로세스만 진입하도록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시스템이 보장해야 돼. 그 한 프로세스만 사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걔가 크리티컬 섹션 아니라는 건 보호에 대한 뮤추얼 익스클루전으로 보호해야 되는 영역이고 거기에 어떤 프로세스가 진입해 있으면은 또 다른 프로세스가 그 자원을 사용하는 관련된 크리티컬 섹션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겠지. 같이 들어가면 둘이 동시에 사용할 거 아니야.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그럼 걔는 딴 거는 다 사용해도 좋은데 해당하는 자원과 관련된 크리티컬 섹션은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멈춰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영역을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르고, 이런 크리티컬 섹션에서는 관련된 같은 자원을 사용하는 크리티컬 섹션, 관련된 크리티컬 섹션은 시스템에서 한 프로세스만 진입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거를 인포스 할 것이냐. 다시 스택 탑,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어떻게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 학생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가능해요. 가능한 방법이 한 가지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멀티코어에서는 가능한 방법이 없어. CPU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프로세스는 여러 개야. 스레드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스레드 마찬가지지만 한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너스 5점. 선착순. 어떻게 하면 될까? 프로그래밍 할 때 미리 텍스를 뮤텍스를 건다고? 뮤텍스가 뮤추얼 익스클루전이고, 그거는 뭐 그렇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저기 자네가 제일 빨랐고. 플래그로 하기 어렵지. 더 다음. 스케줄링을 미리 어? 스케줄링을 미리 하면 안 될까요? 스케줄링을 딱 너 이거 혼자 다 사용해. 스케줄링 하는 거 거기 근처에는 갔는데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어? 스택 구분한 거 아니고 이 순서로 차네. 어유 갑자기 액티베이지네. 페이지를 만들어서 크리티컬 섹션 들어간 것들. 다음 빨리. 시스템을 따로 설정. 다음. 거기 접근하면 시스템 콜. 다음.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를 스케줄의 가장 뒤쪽으로. 다른 아이디어 없어야지.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정답은 인터럽트를 크리티컬 섹션 들어갈 때 디제이블 시키고 크리티컬 섹션 나올 때 이네이블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인터럽트가 디제이 되면 아까 우리 멀티태스킹 다른 프로세스가 실제 실행되면 문제가 되잖아. 근데 인터럽트 디제이블 이네이블 시키면은 그동안은 얘가 컨텍스트 스위칭 없이 실행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클락 인터럽트를 못 들어오게 막아 놓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걔가 혼자 다 하니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